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아들이나 다름없는 아이를 유혹했으니까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자주 출장을 가고 야근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의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창 사춘기인 나이에 요즘 아이답지 않게 저를 보며 수줍게 인사하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 아이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과 함께 술을 자주 마셨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회식을 하고 나면 겨우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었고 남편의 아들인 현호와 함께 남편을 부축해 침대에 눕혀주어야 했습니다. 주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현호는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저에게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일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5명도 키우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호는 중고등학교 시절 별다른 말 없이 잘 자랐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공부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제 곁에 와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어 가정주부로서의 무리를 덜 수 있었습니다. 현호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니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뭔가를 아는 것 같더군요. 어느 날 현호가 전마랑 아빠는 부부라기보다는 가까운 친구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무뚝뚝한 아빠를 선택하고 저를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현호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대학생이 된 현호는 자기가 벌어서 쓰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더군요. 솔직히 제 마음은 현호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와서 저와 이야기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대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현호는 곧바로 집으로 와서 저를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현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더군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과 꽃다발을 사다 저에게 안겨주는 착한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주말에는 현호와 함께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영화를 볼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의 팔짱을 끼고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신작 영화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현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는 팔짱을 끼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밤늦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현호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현호가 군대에 있는 동안은 세상을 다 이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2년 후 현호는 제대했고 어느새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현호에게 엄마 같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곧 졸업하고 직장도 잡혔는데 여자친구는 있냐고 물었더니 현호는 엄마, 내가 무슨 여자한테 관심이 있겠어. 엄마가 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베란다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현호는 뭔가를 느꼈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고 현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는 현호에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너무 집착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웠던 것 같아 이해해 줄 수 있니? 현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현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현호의 가슴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현호와 주말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왜 주말에 현호와 나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주말에 하루 쉬는 거 알잖아. 또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현호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주말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현호는 신이 나서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현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현호는 제가 떨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현호는 저의 눈동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저에게 입맞춤을 쳤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속삭이는 현호의 말에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현호와 데이트를 하기로 한날 염색을 하고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현호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고 기다렸습니다. 극장에 가서 현호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어깨를 기대었습니다. 저는 현호에게 기대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본 후 우리는 늘 가던 한강 둔치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포근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나와 한강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현호의 어깨에 기대고 있던 저는 현호가 귓속말로 범마, 오늘 너무 예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렘을 느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현호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현호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갈까? 너무 늦었네. 이 말과 동시에 현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안겨 있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현호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현호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냐고 물었더니 아니요, 다른 게 급해요. 그리고 현호는 저에게 한 번만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사이에서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호를 손으로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현호의 표정은 뭔가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현호에게 귓속말로 집에 가서 편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현호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이렇게 말하고 빙그레 웃으며 현호를 보았는데 현호는 논란 반 기대 반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회사 동료와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니 오늘도 늦게 귀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씻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현호는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저는 씻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지만 현호는 제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제 모든 것을 현호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그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차에서 한 번 만족했지만 현호의 나이가 너무 젊어서 그걸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저에게 전마, 아니 은혜 씨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현호 씨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호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천장까지 몇 번이나 오르내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호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현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현호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저의 아들 집안일을 도와주던 귀여운 어린아이에게 마음을 뺏긴 것 같습니다. 나쁜 연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이고 중년이 다 된 사람인데 그런 아이를 바로 잡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제가 현호를 유혹한 것입니다. 제가 나쁜 연인입니다.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잠시 일어났을 때 현호도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웃는 표정의 현호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은 남편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은 집에서 혼자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호는 덤마, 아빠 집에서 혼자 쉬게 우리가 나가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현호와 함께하고 1시간도 자지 못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지만 현호의 말을 듣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현호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호와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현호가 저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덤마, 피곤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현호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현호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또 반응이 오는 것을 보니 저도 아직 젊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현호에게 쉬기 좋은 곳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호는 환하게 웃으며 저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호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씻고 현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전날과 같이 현호는 많이 급했습니다. 저는 그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현호의 손길이 느껴져 잠이 슬슬 깨고 또 현호의 갈증을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집에 없었습니다. 긴장을 풀고 피로가 풀려 몸이 너무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일을 해서 개운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현호와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는 현호 방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현호와 둘이 집에 있을 때면 매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